존경하는 포항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죽도중앙 양학동에 지역구를 둔 더불어민주당 전주형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밀만 의장님과 이재진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최근 포항의 주력 산업인 철강 산업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지역민 모두가 한 목소리로 응원하고 있습니다. 위기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이강덕 시장님을 비롯한 2,3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먼저 구도심과 연계된 상권 및 관광 활성화에 대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포항 원도심의 상가 공실률이 41.86%에 달하는 등 원도심 공동화 현상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유동인구가 크게 줄었고 시청사와 역사 이전 등으로 인해 원도심의 기능이 약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포항의 주력 산업인 철강 산업의 침체 등 지역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도 존재합니다. 이러한 복합적인 요인을 고려할 때 구도심과의 접근성 개선과 함께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특색이 있는 문화관광 콘텐츠 개발, 청년 창업 지원 등 새로운 산업 육성, 주거 환경 개선을 통한 인구 유입 촉진, 지역 특성을 살린 상권 활성화 전략 수립, 주민 참여형 도시 재생 사업 추진 등 다각적인 노력을 해야 합니다. 도시안전주택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국장님, 과거 중심지였던 중앙동을 시작으로 포항역 주변과 죽도시장 일원에서 구도심 공동화가 지금 심각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 뉴딜 사업, 북구청 개청을 통한 다양한 노력을 했는데 불구하고 상권 회복에는 지금 별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의 어떤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이고 현재 중앙상가와 죽도시장의 공실률, 폐업률 등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시는지요? 네. 답변에 앞서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 사업과 그린웨이를 비롯한 유휴공간의 도시 조성, 학산천 보건사업 등 다양한 사업으로 정주 여건과 도심 환경을 개선하여 회색도시에서 녹색도시의 대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현재 지속적으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빈집 및 빈 건물에 대하여는 청년 임대주택, 창업공간, 숙박시설 등 신속한 활용 방안을 모색하여 도심 공동화를 방지하고 지자체에서 우리 시가 최초로 AI를 활용하여 맞춤형 빈 건축물 통합 플랫폼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컨벤션 센터 건립과 함께 마이스 산업 활성화와 청년 중심의 활기찬 도심, 컴팩트 시티의 도시 공간 구조화 등으로 구도심을 포함한 여러 직면한 문제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의 말씀처럼 도시의 팽창과 더불어 구도심 밖의 신주거단지 형성과 글로벌 경기 침체, 도심 공동화 및 소비자의 다양한 욕구, 유동인구 감소 등으로 우리 시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표면적으로 상권 회복에 대하여 시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정도의 가시적인 성과 달성에는 부족함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2024년 9월 기준 중앙상가의 공실률은 28%, 폐업률은 24%이며 죽도시장의 공실률은 4%, 폐업률을 9%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23년도 완료한 중앙동 도시재생 뉴딜 사업 종합성과평가 결과를 보면 2017년 대비 2023년 도시활력회복 성과로 사구역 내 유동인구, 민간 창업, 일자리 창출 등 여러 가지 지표에서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시그널을 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에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도시재생 특색상 아직까지 뚜렷한 상권 활성화가 드러나지 않고 있으나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여 상가 활성화를 위한 해결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하셨는데요. 네. 그 근본적인 원인은 시청사 이전하고 포항 역사 이전이겠죠. 이거는 중앙동, 죽도동 주민들이 누구나가 공감하는 부분이고,
근데 지금 방금 국장님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통해서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고 현재 공실률 24%, 폐업률 24%, 28%, 24%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네. 지금 저기 한번 보십시오. 위기의 포항중앙상가 80%가 빈점포 이렇게 지금 HCN에서 방송을 했었고 그다음에 24년 9월 30일 그 포항상공회의소 지역 소식에 따르면은 그 지금 공실률이 포항중앙상가 공실률은 41.86%로 집계를 했었고 육거리에서 북포항 우체국까지 상가 공실률은 70%에 육박한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28%와 24%의 근거는 어디서 나온 겁니까? 예, 저희들 자료 데이터에 의하면 이제 중앙상가는 182개, 2023년도 182개 점포에서 2024년도에 144개 점포예요. 그 다음에 빈 점포는 현재 24년 57개입니다. 거기 이제 정리를 공식적으로 대입을 하면 28%고,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도시재생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 단기간에 효과를 내기는 굉장히 이제 힘든 사업입니다. 그런데 하나씩 채워가면서 저희들 그 민선 6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도시재생 사업을 처음 시작했습니다. 그래 현재도 지속적으로 우리 특히 중앙동에 대해서는 구시가치 활성화를 위해서 놓지 않고 그런 정책들을 다양하게 지금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네. 예. 지금 상공회의소의 지역 소식에 따르면은 879곳 중 368곳이 폐업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 상당히 이런 큰 격차에 대해서 다소 이해할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얼마만큼 지금 뭐 몇 프로다 하는 건 중요한 건 아닙니다. 예. 근데 상당히 많은 폐업과 공실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주시고 다음 질문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권 회복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유동인구 유입 부족이 지금 많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이러한 어떤 앞으로의 계획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구도심 활성화 정책은 쇠퇴한 도시 중심지를 재생하여 경제적, 사회적 활력을 되찾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특히 구도심의 상권 회복을 위하여 우리 시의 추진 중인 빈집 및 빈상가에 대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활용 방안 정책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할 것입니다. 구도심 활성화를 위하여 앞에서 말씀드린 도시재생 사업을 포함한 거시적인 여러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단기적으로는 지식산업센터, 청년 창업 플랫폼 구축 등을 통하여 청년 인구를 유입하고 문화예술 허브 공간을 마련하여 활성화하는 한편 상권의 특화된 콘텐츠를 개발하는 등 일자리 창출과 도심 기능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철의 도시 포항이 2차 전지 바이오 수소 등 신성장 산업의 석유, 천연가스 개발과 영일만 북극 항로 전진기지 구축을 바탕으로 인구 100만 명의 지속 발전 가능한 도시의 대전환을 위한 정책을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지방 소멸이라는 대명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산업 구조를 다변화하고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면서 친환경 에너지 허브 도시의 전환을 추진하여 다양한 글로벌 아젠다를 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한 그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결과가 저기 80%의 빈점포가 생겼다는 겁니다. 어떻게 말하면 공허한 메아리죠, 그죠? 그 문제가 지금 뭐 청년 창업 플랫폼, 문화예술 허브, 상권에 특화된 컨텐츠 개발 등으로 인한 결과가 위기의 포항중앙상가 80% 빈점포 이런 결과로 이어졌다는 데 대해서 굉장한 어떤 유감을 표명을 드리고요. 의원님, 물론 죄송한데요. 80% 아니, 좀 예. 하고 있잖아요. 아, 예. 예. 그다음에 이게 교통환경 개선이라든지 관광 인프라 조성이라든지 계속 얘기가 나왔었지만 빈집 그 정주 여건 향상, 문화시설 확충 이런 부분이 되어야 되는데 재생 사업 쪽에 맞추어져 있는 재생 사업들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데 대한 문제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하시고 싶은 말씀 하십시오.
예, 이제 재생 사업은 아까도 말씀드렸지 저희 이제 80%라는 거는 언론의 80%라는 거 어떤 근거가 제시되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들은 구체적으로 이제 조사한 데이터가 있고요. 여기서 재생 사업은 전국적으로도 아시지만 꾸준한 단기적으로 지금 성과가 나온 거지만 포항은 그나마 우리가 재생 사업을 꾸준히 해오는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요소들이 지금까지 해왔는 요소들이 하나하나 그 효과를 발휘할 때 이제 그 도시 재생은 활력을 넘치고 그런 도시로 우리가 계속 나갈 수 있다. 지속적으로 했을 때 그걸 포기하지 않고 지금 특히 구도심이나 우리 중앙상가에 대한 그 시장님 의지나 우리 정책 방향은 지속적으로 이걸 활성화했다는 강한 의지를 현재도 갖고 있고 그 다만 이제 거기에 우리가 재정이 좀 열악하니까 민자를 많이 투입했는데 지금 PF 시장이나 이런 거 보면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그 다만 그게 약간 지연된다 뿐이지 우리 중앙상가 활성화를 위한 그런 정책들은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열심히 뛴다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열심히 뛸 때 제자리 걸음으로 열심히 뛰는 경우도 있고 열심히 뛰어서 뒤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열심히 뛴다고 해서 꼭 앞으로 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방향성으로 인해서 과연 그러면 중앙상가와 죽도시장 중앙동이 발전을 했느냐의 문제를 두고 봤을 때 전반적으로 사업에 대한 재검토라든지 그런 부분을 한번 방향에 대한 어떤 올바른 어떤 그 논의를 한번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중앙동, 조미성 의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는데, 중앙동, 죽도동을 포함한 도심 내 빈집 지금 현황,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시는지, 또 네. 빈집 정비를, 이게 또 추가적인 질문이 되겠네요. 계획, 짧게 요거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빈집에 대해서는 저희들 파악하고 5년 단위로 이제 그걸 조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빈집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법률은 농어촌 정비부가 빈집 및 소규모 정책에 관한 특별법입니다. 종합해 보면 빈집이란 이제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로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는 농어촌 주택이나 건축물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빈집은 건축물의 노후도와 별개로 사망, 투자 등의 개인적 요인과 거주 형태의 변화, 대도시 인구 집중화, 인구 감소 등 환경적인 요인과 더불어 급격히 증가하는 지금 추세입니다. 빈집의 증가는 치안, 환경, 도시 미관 등 그런 요소들을 제외하며 지역민의 쾌적한 삶의 질을 저해하는 등 도시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로 대두하는 만큼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빈집 정비 사업의 시급성을 단순히 미관이나 지역개발 차원을 넘어서 사회적 안전과 안전, 경제적 활력, 환경적 지속 가능성을 위한 필수적인 작업입니다. 우리 시의 포항형 빈집 정비 사업에 대한 비전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빈집 또는 빈건축물에 대한 모든 정보를 수집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시민들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해 수요자와 필요에 따라 매칭할 수 있는 통합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이는 빈집을 단순 철거 대상에서 벗어나 포항시와 시민들 간 또한 수요자와 공급자들이 실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포항형 빈집 정비 사업의 근간이 될 것입니다. 본 플랫폼을 통해 철거비 지원이나 리모델링 지원을 신청할 수도 있고 임대 중개 거래 장이 되거나 나아가 빈집 활용한 사업을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철거된 빈집은 주위 여건에 따라 주차장, 텃밭 등으로 활용될 것이며 리모델링을 통하여 임대주택, 청년 창업 공간 또는 청년 마을 공유 주거 공간이 되어 청년들이 지역정착 터전으로 재탄생할 수도 게스트하우스 또는 타지역 한 달 살기 같은 관광 자원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업의 활용 방안에 대하여는 제한하지 않겠습니다. 빈집, 빈건물을 활용한 사업 제한 시 빈집 심사위원회를 통한 맞춤형 사업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이에 대하여 빈집 실태 조사와 관계 법령에 따라 분산되어 있는 각종 빈집 정비 사업을 점검하고 세부적 지원 방안 및 관련 위원회 구성 등을 위한 법률적 검토를 추진하여 지속 발전 가능한 빈집 관리 정책 방향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네, 빈집 정비 사실 깨진 유리창 이론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이 빈집이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그 도심 흉물로 전략하고 있습니다. 뭐 앞서서도 나왔지만 도시 공간 효율성이라든지 뭐 도시 환경 개선, 그다음에 상업 활동 촉진, 주민 생활 편의 뭐 정진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빈집 정비를 원활히 해 나가야 된다 하는 거 누구나 공감합니다. 근데 그 구도심을 보면은 근데 이게 개발이 안 되는 부분이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이 병원이라든지 학교, 시장 그리고 교통이 어느 정도 인프라가 이렇게 확실히 갖추어져 있는데 이러한 장점을 못 살리는데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도시 외곽으로 나가면은 병원, 학교, 시장, 뭐 교통 편의가 이게 좀 부족한 데가 되게 많은데 이미 도심에는 이 인프라가 구성되어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이러한 장점을 좀 살리고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그러한 어떤 그 빈집 정비를 통해서 정주 여건만 좀 개선이 되면은 외곽에 사시는 것보다는 도심 내에 사시는 게 훨씬 더 편리합니다. 그러한 부분을 꾸준히 좀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대규모 단지가 자꾸 바깥으로만 나가는데 그 지금 뭐 죽도동, 중앙동, 뭐 구도심 내에 뭐 송도동 다 포함해가지고 나지막한 구 빌라들 좀 많이 있으니까 거기를 좀 이게 재건축을 통해서 또 대단지 아파트 도입 같은 것도 같이 함께 좀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도심 활성화 방안을 하나로 이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게 컴팩트 시티로 추진합니다. 그래서 이제 구도심의 재개발이나 재건축 이런 부분들을 제안하시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해가 복합 거주 공간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그 포항역사부지의 신세계 건설이 주상복합 아파트 뭐 세개동과 호텔 한개동을 건립하려고 했는데 공사 원가 상승, 부동산 침체로 인한 미분양 현장 관련 손실 등으로 이제 신용 등급이 하향 조정되고 자진 상장 폐지까지 했는데 그러면은 지금 구포항역사는 어떻게 개발을 계획하고 계시는지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민간 자본으로 시행되는 포항역 도시개발 사업은 이제 도시재생 차원의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거주 인구 증가 방안으로 처음에 제시가 됐습니다. 포항역 철도부지 일원에 70층 구의 주상복합 랜드마크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9월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등 모든 인허가 절차를 완료됐으며 그 외 관련 절차들이 마무리된 상태입니다. 다만 사업 시행자인 신세계건설이 당초 올해 초에 착공 예정이었으나 부동산 및 금융 경기 악화로 따른 신세계건설의 자금 확보가 난항을 좀 겪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재정 사정이 어려운 신세계건설이 지금 현재 사업 정상을 위하여 신세계 그룹 차원의 다양한 노력의 강도 높은 구조 개편 등 여러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신용 등급 하향 조정, 자진 상장 폐지 이거는 뭐냐면 구조 개편을 경영 정상화를 위한 그런 방편이지 자진해가 어떤 그 등급 하향 여기에 따른 게 아니고 만약 지배구조 개편이 되면 그 이마트나 이런 자회사로 들어가서 그 빨리 이 어떤 결정, 사업에 대한 결정 이런 게 수월해진답니다. 그래서 참고로 하고 그 현재 금융시장이 회복된과 동시에 본 사업이 정상적으로 착공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신세계건설과 협력하여 빠른 시일 내에 착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이 민자 사업이 이렇습니다. 구도심 활성화 우리 순수한 재정 사업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죠. 활성화시키기는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거를 하여튼에 최선을 다해가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지금 뭐 구도심의 그 구역사 부분이 저렇게 멋진 청사진으로 이 활력을 넣겠다는 어떤 야심찬 계획이 있었는데 현재는 지금 거의 또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좀 흉물스러운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좀 조속히 실현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다만 부동산 PF 시장이 위축이 좀 돼가지고 우리 국내 건설사들이 비슷한 힘든 상황을 겪고 있다는 것만 좀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지금까지 답변 감사드리고요. 추가로 뭐 하실 말씀 있으면은 하시고 추가로 저희들 보면 구도심 활성화를 특히 저 이외에 공단 땅이 있습니다. 공단 땅도 저희들이 어떻게 됐든 청업 창업 플랫폼 이런 걸 통해서 구도심 특히 중화상가에 대한
저희들이 정책 의지는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 저것도 그 조금 뭐 올해 내년 안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내가 어떤 방향을 결정하도록 지금 추진 중이니까 하여튼 활성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한 가지 이제 저희들 의회 좀 부탁드릴 말씀은 의원님께서 이미 이제 아시다시피 지금 뭐 국토교통부나 농림축산부, 해양수산부 올해부터는 행정안전부까지 범국가적 문제로 인식되는 빈집 정비 사업과 관련하여 우리 시가 지금 포항형 빈집 사업을 시급한 실정으로 조속히 시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시고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당연한 이 문제에 대하여 전폭적인 지지를 호소하면서 답변의 기회를 하겠습니다. 마무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다음은 건설교통사업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본부장님. 예. 그 현재 KTX 이제 포항역이죠, 그죠? 예. KTX에서는 이제 KTX SRT를 이용해서 포항에 오시는 분들이 한 얼마나 되는지, 예. 그리고 그 흥해 KTX역에서 그 원도심까지 어떤 교통수단을 쓰고 시간은 어느 정도 소요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경부선 그 KTX가 2015년도 개통이 되고 또 그 2023년도에 수소형 그 SRT가 개통이 됐습니다. 그래서 경부선 KTX 같은 경우는 그 월 그 23만 명 정도, 그러니까 1년으로 치면 한 270만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수소형 SRT 같은 경우는 월 1.8만 명 해서 연 22만 명. 그러니까 KTX하고 SRT가 전체적으로 보면 한 300만 명 이상이 이제 이용을 하고 있다. 그리고 KTX 역에서 이제 그 원도심까지의 교통 수단은 지금 120번, 뭐 121번, 305번, 5000번, 9000번 이렇게 해서 버스로 이동하는 노선버스로 이동하는 게 거의 평균 한 25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고요. 택시를 타면 한 15분 정도, 요것만 한 8,000원 정도로 아마 이동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 본인이 한번 타봤습니다. 예. 타봤는데 저도 타봤습니다. 예, 타봤는데 저는 뭐 그 배차 시간이 왜 그 잘못됐는지 예. 기다리는데 좀 한 10분 정도 소요가 되었고, 예. 그다음에 이동하는데 한 15분 이상 예, 그 소요돼가 정도. 전체적으로 한 35분 정도 35분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되는 걸로 제가 파악이 됐는데, 이렇게 해가지고는 도저히 뭐 KTX 이용하는 사람들 원도심 못 오겠다. 예. 대중교통을 이용해서는 못 오겠다. 그리고 이제 택시 KTX 역에 지금 열차가 도착하면은 택시 줄이 어느 정도로 길게 있는지 아시죠? 예, 알죠. 물론 이제 뭐 포항의 택시 이제 뭐 운송업계에서는 뭐 그나마 거기 이제 손님들을 또 이렇게 모실 수 있어가지고 다행일지는 모르겠지만은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은 굉장히 불편이 많겠죠. 맞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무래도 지금 KTX역에서 원도심 접근성 굉장히 떨어진다. 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추후 동해선 그 연내 개통이 이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또 포엑스 준공 뭐 될 것으로 이제 26년에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열차 이용객 수요가 이제 꾸준히 증가할 것입니다. 그 원도심 접근성을 높이는 교통 인프라 확충에 대해서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시는지 예.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일단 올해 그 연말에 동해선이 이제 개통됩니다. 실질적으로 동해선 개통은 부산 부전에서 강릉역까지 전체 이제 동해선 전체가 이제 개통되는 겁니다. 개통되는데 일단은 2025년도에는 ITX 이음으로 150km로 해서 한 3시간 50분 정도 걸릴 거고요. 부전에서 그 이제 2026년부터는 아마 이제 KTX 마음을 투입하면 한 2시간 30분 정도, 35분 정도로 이제 아마 주파를 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지금 동해선 개통이 되면 일단 강원권 일단 국민이 150만, 그리고 대구 경북이 500만, 그리고 불경이 770만에서 한 1,400만의 어떤 그 초강력 경제권이 이제 다시 탄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이제 관광 컨벤션국하고 상당히 이제
고민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국민들은 여가와 레저를 통해서 이제 거기 맞는 관광 스팟을 막 찾아다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일환으로 저희 포항시에도 보면 뭐 스페이스워크나 스카이워크나 골륜산이나 뭐 용안 스포비치나 뭐 상당히 많은 관광 스팟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이제 어떻게 도로 교통 편의를 이제 저희들이 투입할 것인가 고민을 좀 하고 있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순환형 지금 시티투어 버스가 지금 저희들이 운행하고 있는데 이걸 좀 확장해서 좀 운행할 거고, 또 이제 저희 시장님께서 직접적으로 이제 강력하게 추진하고 계시는 수요응답형 DRT 미니 버스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타버스 택시가 또 지금 저희들이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노선 버스 배차 간격 조정도 지금 저희들이 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시티투어 버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그 프로그램 코스별로 운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보면 관광지나 이런 관광 스팟에 직접적으로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을 좀 저희들이 검토를 좀 추가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요응답형 DRT 버스는 현재 이제 3단하고 이제 경제자유구역에서 상당히 호평을 받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필요하다면 이제 수요자가 있으면, 수요응답형이기 때문에 수요자가 있으면 주요 교통 요충지나 관광지에 바로 연결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요. 지금 저희들이 핵심적으로 지역 특화형 이제 지금 타버스 앱, 혹시 의원님 그 타버스 앱 까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까셨습니까? 실제로 이 타버스 앱은 포항 브랜드형 택시입니다. 왜냐하면 지역 특화형 수수료가 없습니다. 카카오 택시는 많은 수수료를 지금 운수 종사자 택시 기사들이 다 카카오에 지금 내고 있는데, 포항형 우리 타버스 지역 특화형 택시는 없습니다. 수수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일부러 출근할 때도 타버스 택시를 불러서 한번 타봅니다. 그래서 애로사항을 많이 경청을 하고 지금 현 관리부서에 이제 도시재생과하고 많은 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타버스 앱 같은 경우는 저희 포항시에 총 택시가 2,700대입니다. 근데 한 40% 1,100대가 지금 이제 타버스 택시 앱을, 타버스를 지금 운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 시민들도 15,000명 정도가 지금 타버스 앱을 활용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고무적이고, 앞으로도 이제 지금 지역 관광객이나 포항에 바로 도착하면 KTX 역사 내 홍보 방송에도 저희들이 타버스 앱을 지금도 하고 있고, 역사 내에도 저희들이 뭐 현수막이나 어떤 뭐 카탈로그나 막 이렇게 배포를 해서 하여튼 관광객들이 포항에 오면 타버스 앱을 깔아서 이제 좀 이렇게 해서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좀 수립하겠습니다. 지금 역사에서 바로 내리시는 분들은 예. 타버스 앱 이전에 택시가 줄을 쫙 늘어서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거는 타버스 앱은 관광하다가 필요한 거지. 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예. 포항 역사에서 원도심 접근성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이었고요. 예. 저기 지금 사진에 한번 보시다시피 뭐 중앙동, 죽도동 주민들은 옛날이여 하면서 이제 저 사진을 보실 것 같은데, 2015년 역사가 이전하기 전만 하더라도 중앙동이나 죽도동의 어떤 중앙상가, 죽도시장 방문객들은 굉장히 많았습니다. 왜냐하면은 포항역에서 죽도시장까지 걸어 다니거든요. 중앙상가를 또 경유해서. 그러면은 그때 풍경이 손에 바구니에 죽도시장 장 봐가지고 역사까지 걸어가시고 오시고 하는 관광객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지금 주말에 보면은 죽도시장에 보면 관광형 버스로 예, 맞습니다. 다른 외지인들이 죽도시장 뭐 회 먹으러 가자, 예. 뭐 어물 사러 가자 이렇게 하면서 많이 오시잖아요. 예, 예. 근데 이제 시대가 좀 바뀌면은 앞으로는 지금 철도를 이용한 관광객이 굉장히 좀 증가할 거예요.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예. 저는 저 구포항 역사를 보면서 굉장히 안타까운 게, 구포항 역사가 저대로 좀 존재를 하면서 저기에 흥해에서 직라인으로 저기까지 뭐 버스가 됐든 뭐 무슨 모노레일이 됐든 무슨 수단이 되었든 간에 여기에 직라인으로 교통수단이 있었으면은 우리 이 중앙상가와 죽도동이 저렇게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네. 그래서 지금도 주문을 드리는 가장 큰 주안점은 KTX 역사에서 원도심으로 가장 빠른 접근성을 해달라는 어떤 주문을 드리고요. 예. 거기서 죽도시장에서는 포항 전역에 안 가는 버스가 없습니다. 세부혈관이죠.
예, 일단은 맞습니다. 대동맥을 하나 만들어주고 예. 세부 혈관이 지금 잘 구성되어 있는 만큼 저는 KTX역에서 원도심까지의 직라인을 하나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깊은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저희들이 이제 건설도시위원회 의원님들과 그 어떤 그 이 많은 대화를 하면서 지금도 저희들이 좀 난관에 부딪히고 있는데 포항역 구 역사 부분과 이제 KTX 그리고 이게 어떻게 됐든 KTX 역사 포항 고속버스 터미널, 시외버스 터미널, 또 영일만항, 또 포항공항 이런 교통의 중심에서 중심지로 다운타운으로 올 수 있는 어떤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계획을 좀 잡아야 됩니다. 근데 아까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KTX 역사가 지금 300만이 지금 그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중심에 이제 KTX 역사가 있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근데 그 KTX 역사에서 구도심까지의 어떤 그 교통망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상으로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노선버스 정편이라든가 그 순환버스 이용이라든가 그 택시 뭐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검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좀 중장기적으로 보면 그 뭐 철도를 좀 고민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왔다는 말씀을 좀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음 질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연말이면은 이제 경북의 철도 노선이 5개로 정대가 됩니다. 따라서 포항은 동해선과 연계한 그 교통 인프라 구성으로 시민과 관광객이 원도심 접근성을 높이고 교통 인프라 구성으로 도심 접근성을 높여야 됩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제 우리가 교통 인프라 확장에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데 그 새로운 교통수단 도입은 그러한 차원에서 필요합니다. 대전시의 경우 그 도심 수소 트랩 도입 등 철도 중심 대중교통망 확충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포항시의 경우 포항 KTX 역사와 연결되는 도심 모노레일이라든지 트램 도입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제가 봤을 때는 포항도 철도 중심 대중교통망 확충에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연말 동해선이 개통되고 나면 상당히 많은 이제 관광객이나 여가를 레저를 할 사람들이 찾아오기 때문에 그런 거고, 지금 현재 지금 그 금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대전 같은 경우는 이렇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지금 그 도시 철도법에 의해서 도시 철도망 구축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도시가 광역시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10년이나 걸립니다. 10년. 서울부터 해서 대전, 대구, 울산, 부산 이렇게 광역시가 지금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시철도법에 의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수립계획 위반자가 바로 광역시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들 같으면 경상도지사죠. 그런데 의원님께서 금방 말씀하신 대전 도시철도 2호선 같은 경우는 38km에 대해서 1조 5천억을 투입하는 계획을 언제 수립했냐면 2014년 12월 달에 수립했습니다. 하겠다고. 근데 국토부 사업계획 승인을 언제 받았냐면 2024년 11월 달 이제 받았습니다. 10년이 걸렸습니다. 10년. 그럼 우리 포항은 어떻습니까? 경상북도지사가 위반권자이기 때문에 결국 그 10년보다 훨씬 더 2, 3년을 더 시간이 더 필요한 겁니다. 너무나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겁니다. 도시철도법에 의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수립하는데 10년 이상이 걸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포항도 철도 중심망 교통 확충 계획을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또 좀 늦었다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래서 이 의원님께서 시간을 좀 주신다면 이 수소 트램이라는 게 아시다시피 친환경 교통수단입니다. 전기 트램하고는 틀립니다. 무가선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대량 수송 가능하고 교통체증 없이 빠르게 이동할 수가 있고 환경 문제 해결도 되고 관광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도 해결되고, 그래서 지속 발전 가능한 도시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트램 도입은 지금 뭐가 어렵냐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도시철도법과 철도안전법, 도로교통법 이게 서로 상충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도시철도법 이제 저희들이 이 트램을 건설하게 되면
이 철도 보호구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현재 도시철도법에는 철도 보호구역이 10m입니다. 10m 양쪽으로. 근데 철도안전법은 이 법상으로 20m입니다. 이게 법적으로 이게 상충이 되기 때문에 제가 걱정하지 않는 것은 대전광역시에서 우선적으로 국토부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이 법에 대한 상충되는 부분을 법 개정을 하고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그 의원님께서 큰 관심을 가져주신다면, 의회에서 관심을 가져주신다면 저희들은 적극 추진할 의지가 있습니다. 네. 그 교통 환경은 계속 변하고 새로운 교통수단도 계속 등장합니다. 뭐 예. 택시 같은 경우도 이제 드론 택시, 예, 맞습니다. 조만간에 저도 상용화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컴퓨터도 뭐 양자 컴퓨터가 새롭게 양자 이제 도입이 되고 있고, 등등의 어떤 환경적인 변화는 이 환경 변화에 따라가지 못하면은 도태될 수밖에 없는 거. 예. 뭐 만약에 뭐 우리가 지금 겨울인데 나뭇잎을 안 떨어뜨리면 안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여름인데 나뭇잎이 하나도 없어도 안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새로운 환경이 변화한다면은 거기에 따라서 새로운 교통수단도 저는 와야 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함께 고민해 보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포항역 주차장 문제가 심각합니다. 또 포항역을 이용하는 분들의 불편도 큽니다. 뭐 개선 대책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그 2015년도 KTX 경부선이 이제 개통이 되고 2023년도 이제 수서 SRT가 이제 개통이 되고, 그래서 KTX는 지금 왕복 36회 정도, SRT는 4회 정도 지금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 지금 의원님께서 이 자료 지금 잘 만드셨습니다. 이게 포항시 조성 임시 주차장이 405면 저게 지금 내년도부터 이제 도시개발 사업이 추진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405면이 없어지는 겁니다. 도시개발 사업 지구로 편입되기 때문에. 근데 저희 시에서는 이런 심각성을 알고 실질적으로 2016년부터 국가철도공단에다가 이 주차장이 많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계속 개진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회수를 이번에 의원님 질문하셔서 저희들이 회수를 해보니까 한 20회 이상을 공식적으로 지금 건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근데 국가철도공단에서 지금 이제 그걸 회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이제 원래 그 6월 달에 저희들 건설도시위원회 315회 임시회에 보고를 드려가지고 이제 이 주차장 사업을 이제 추진하는 걸로 우리 포항시에서 직접 시행하는 걸로 이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비는 한 146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국가철도공단 소유의 그 부지가 유휴부지가 그 뒤편에 있습니다. 한 1,100면 정도의 이제 지금 의원님 보시면 이쪽 저 뒤에 부지가 있습니다. 저 뒤에 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한 1,100면 정도의 유휴부지를 저희들이 이제 추가 증설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 의회에서 이제 원래 예산을 주셔가지고 그 이회 추경에 이제 설계비를 확보했고 올해 12월 달에 지금 이제 용역을 발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그 146억 중에 한 44억 정도는 그 선상 이동 통로가 있습니다. 신규 1,100면 주차장 건설 부지에서 이 KTX 역사로 오려고 하면 이동 통로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 선상 통로가 한 44억 정도 드는데 그걸 지금 국토부에 건의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국토부도 지금 긍정적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고 지금 이제 유휴부지 이게 이제 공모 사업에 국가철도공단 유휴부지 공모 사업에 지금 나왔습니다. 올해 9월 달에. 그래서 저희들이 응모를 했고 11월 18일에 이 국가철도공단 심사위원들이 현장을 왔다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잘 대응을 했고 12월 11일 날 최종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이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 선정이 되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20년 동안 임대료가 무료입니다. 그러면 시 예산이 한 35억 정도 절감이 되고 또한 자기들이 국가철도공단 부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행정 절차를 이행하는 데 있어 가지고 자기들이 적극적으로 자기들 부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행정 절차가 상당히 간소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이점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제가 필두로 해서 이 적극 그 공모 선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뭐 포항역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신다 하는 거 잘 뭐 익히 들어서 알고 있고요. 단지 이제 오늘 질문을 드렸던 거는 시민들께서 지금 불편을 굉장히 많이 맞습니다. 겪고 있고 맞습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시민들께서 요 이제 좀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또 뭐 추가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하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어제 안 그래도 의원님 찾아뵙고 분명히 저보고 무슨 말씀을 한마디 하라 그럴 것 같아서 제가 요걸 좀 정리를 좀 해왔습니다. 일단 먼저 그 의원님께서 이제 도심, 구도심 활성화에 큰 관심을 가져주셔서 저는 감사드리고 또 대중교통 전반에 대해서 이제 수소 트램 같은 어떤 선제적 대안을 해주셔서 저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그 포항시는 지금 현재 어떤 난관에 처해 있냐면 대중교통 운영에 따른 재정적 부담이 지금 가중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다 아시다시피 이제 버스 회사에 막대한 지금 재정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신규 산단이나 아파트나 새로운 산업 다변화에 따른 노선 정편이 상당히 불가피합니다. 노선 정편이 된다는 것은 결국은 재정 부담이 가중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중교통의 어떤 새로운 대안이 결국 이제 도시철도 모노레일이냐 트램이냐. 근데 모노레일은 대구시를 의원님 아시겠지만 실제로 적자가 1,000억입니다. 그리고 킬로미터당 사업비가 800억 정도 듭니다. 근데 트램은 진짜 많이 들면 한 400억 정도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수소 트램을 지금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거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도시철도법에 의해서 추진한다고 해도 10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지금은 제가 의원님께 뭐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신교통수단 도입을 위한 의원님들의 어떤 연구단체를 좀 구성해 주시면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고민하고 의원님들께서 사업비도 많이 들고 진짜 이거 되겠냐고. 그리고 현재 포항시가 중심 죽도시장 앞이 4차로밖에 되지 않는데 실제로 그거 되겠냐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보호구역이나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현 도로에서 그게 그 트램하고 승용차들 버스하고 그 대중교통들이 막 이렇게 같이 갈 수 있냐고. 외국 사례가 많습니다. 외국 사례가. 그래서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의 오송 분원에 있는 그런 트램도 타보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전 도시철도 2호선 이런 부분들은 국토부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시행한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선진 사례라든가 뭐 일본 프랑스라든가 이런 선진 도시를 좀 같이 가봄으로써 이런 대중교통 확충에 철도망 어떤 이런 대중교통 확충에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의원님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관광 컨벤션 도시추진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예. 사실은 좀 이 본부장님이 발언하실 내용이 아닌 것 같아서 제가 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제가 지금부터 좀 질문할 내용들이 예. 이 문화예술과에서 타당성이라든지 효과성, 그다음에 적정성을 다 검토하고 난 이후에 예. 이거를 관광화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어떤 질문을 드려야 되는데 예. 이게 지금 타당성이라든지 이런 걸 조사하고 있는 중인 건데 아마 이제 관광 뭐 스토리 뭐 이렇게 하는 바람에 지금 예. 본부장님이 나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시는 뭐 어쨌든 적극적으로 그 나오신 것 답변드리겠습니다. 같은데 이미 예. 기왕 나오신 거 예. 그냥 그 안건에 대해서 아시는 데까지만 예.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구도심에는 화면에 보시다시피 기존 관광지뿐만 아니라 숨겨진 스토리텔링 관광 자원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여천시장은 경북 최초의 3.1 만세 운동이 일어난 장소이기도 합니다. 구도심 관광 자원을 발굴하고 계획할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구도심이 지금 뭐 화면에 보여주시는 이 내용처럼 다양한 실질적으로 보면은 영일대를 중심으로서 저기 송도, 그다음에 죽도시장, 그리고 뒤에 지금 그 옛 그 중앙시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활성화 사업이 점진적으로 지금 관광객들이 그쪽에서 이쪽으로 목격된 사람들이 이쪽으로 유입시킬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저희들은 다양한 팸투어라든가 그리고 저희들 관광국에서 설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드라마라든가 각종 그 예능 프로도 있었을 때 그쪽에서도 하고 이쪽에서도 하고 유입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최근에 그 올해 했는 그 중앙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영일만 친구 그것도 야시장이라든가 이런 부분 그리고 그 도심 속에서 경북 콘텐츠 기업 지원센터라든가 학산천 그 생태보건공사라든가 다양한 어떤 이런 그 시에서 지금 관련된 사업을 연계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저희들 보면 결국은
구도심이 활성화될 수 있는 연결고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페이지를 좀 이거 좀 바꿔주시겠습니까? 지금 여기 소망교회 우리가 이제 3.1 운동 그 경북 최초의 3.1 운동 그 장소로서 기념비가 있습니다. 예. 찾으실 수 있겠습니까? 예, 아, 저도 다시 한번 가봤습니다. 지금 찾으실 수 있는 어디에 지금 우리 3.1 운동 기념비가 있다. 교회 라고 앞에 지금- 옛날 시장님이 그때 2014년도입니까? 그때 죽고 오신 사진도 보고 그렇게 그 했었어요. 사진 보고 찾으실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예. 그 현장에서 제가 한번 봤습니다. 찾으실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사진 보고요. 자세히 이제 숨은 그림 찾기처럼 저 나무 밑에서 살짝이 보면 저 보입니다. 아주 어렵습니다. 자, 영해 시장 한번 보여주십시오. 영해 3.18 만세운동 기념탑이고 영해 3.1 만세 그 시장입니다. 우리 포항시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느껴지십니까? 그러면은 그런 포항의 여천시장 만세가 왜 그러면은 영해 만세시장보다 더 부각이 되어야 되는지, 뭐 더 부각이 된다 하면 좀 비교해서 좀 죄송한 표현일 수도 있지만은 다음 장면 좀 보여주세요. 아, 이거 말고 다음. 예, 아니 다음. 그 3.1 만세 우리 전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많은 자료들에서 여천시장 3.1 만세가 있었음을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포항에서 일부 부정하시는 분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당시 뭐 다른 내용을 다 지우고 낙가다니 닭개사부로의 자서전에 보면은 이틀 동안 그 소요가 있었고 그다음에 여기에 여천시장 장터 주변으로 경찰서, 헌병대, 군청이 소재지였습니다. 그래서 이틀 동안 그 만세 운동을 하고 여기 있으면은 죽음을 면하기 어려우니까 남경마루 배를 타고 영해 축산항으로 이동해서 영해에서 영해 만세 운동을 주도를 하고 여기 나오네요. 영해 축산항으로 여기 자서전입니다. 이게 일본 국회 도서관에 있는 내용인데 그 포항에서 건너간 수십 명의 폭도들은 결국 추태를 연출하여 폭민들이 죽거나 다친 사람의 실로 100여 명을 헤아리게 되었다라고 지금 명시가 딱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포항은 기념비가 숨바꼭질 하듯이 찾아야 되고 영해는 방금 보셨다시피 그렇게 하고 있는데 너무나 이게 안타까운 거는 그날 만세 운동을 이틀 동안 하신 분들이 그날 저녁에 바로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긴박한 상황, 절박한 상황을 우리 후손들이 알지도 못하고 기억도 못한다는 사실. 그게 너무 안타깝고 그런 부분들이 좀 시민들이라든지 관광객들한테 좀 알릴 수 있는 계기를 좀 마련했으면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11월 27일 날 북부시장 근현대 건축물 현황 조사가 있었습니다. 그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기 사진에 이때 유성 엔지니어링에서 해설자가 오셔가지고 이렇게 발표를 하셨는데 어떻게 발표를 했냐면은 나대지다. 일제시대 때 건축물이 없었다. 그런 형태로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유성 엔지니어링의 이제 권양 대표하고 다시 통화를 하고 내용을 했는데 실제로 집이 없었던 게 아니라 이 부분 이게 안 되네. 오른쪽 측면 부분에 집이 있었다. 일본인 가옥이 있었고 그 다음에 왼쪽 저 상단 부분에 저것도 일본인 가옥으로 추정이 된다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사진을 좀 지금 영일대 우리 참 북부시장에 있는 현재 원형에 가까운 지금 일본식 가옥입니다. 근데 이제 당시
이 11월 27일 날 그분이 왜 그런 발표를 했는지 나도 굉장히 의아스러웠는데, 당시 이제 45년도 해방이 이제 되고 일본인들이 다 떠나갔어요. 다 떠나간 게 아니고 참 많은 일본인 분들이 일본 사람들이 분들이 아니고 일본인들이 잔류를 하고 또 이게 도시가 확장되면서 지금 현 북부시장에 집들이 더 정축된 걸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는데, 현황조사 용역 결과를 발표하면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시민들과 당시에 지금 중앙동에 주거하시는 분들이 궁금증에 대해서 답변을 해야 되는데, 용역의 어떤 자료에 근거해서 만약에 이걸 개발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된다. 방문객은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또 매매는 어떻게 되고, 또 수리는 어떻게 되고, 집값 형상은 어떻게 되고, 다른 타도시 현황은 어떻다. 이런 것에 대한 주민들이 궁금한 걸 얘기해야 되는데, 자기가 좀 하고 싶은 말들만 하고 주민 설명회가 끝나지 않았나라는 안타까움이 있어가지고 좀 더 제대로 된 주민 설명회가 다음에 한 번 더 있었으면 한다. 현재 북부시장도 지금 롯데백화점도 지금 한다 안 한다 계속 영업을 한다 안 한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이 시장의 어떤 방문객이 줄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추가적인 설명이 있었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도 안 그래도 저희들 저건 알지만 전체적으로 포항시 입장에서 제가 이쪽을 한번 해당 자료를 검토를 하면서 도심 내에 보존 가치가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리돼야 된다는 생각은 의원님께 지적하신 말씀대로 똑같습니다. 단지 이제 이것이 지역 주민들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고 그리고 어떤 문화재로서 어떤 가치로서 경제 가치가 될 수 있는지는 충분히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조성 방향을 저희들이 제시하도록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는가 싶습니다. 예. 네. 하여튼 지금 국장님, 본부장님 하여튼 답변 때 나와주셔서 감사하고 일단 이 문화예술 저쪽에서 일단 검토가 아직까지 완성되지 않았는데 질문에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해양수산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포항 관리가 되고 있는 포항의 해수욕장을 벗어나면은 지금 포항의 이 해안들이 저런 쓰레기 천지다 할 정도로 쓰레기가 산재되어 있습니다. 해양 환경을 위하여 상설 조직과 육상의 어떤 해양 환경 위화원 같은 전문화된 어떤 해양 환경 위원회 필요에 대해서 저는 꾸준히 좀 주장을 하였습니다. 현재 지금 조직 진단을 통해서 전담 부서가 지금 신설되었으나 해양 폐기물 수거와 정화에 필요한 전문 인력 구성이 아직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포항은 송나부터 장기까지 214km 해안선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경상북도 해안선의 한 40% 정도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해양 쓰레기가 많이 배출되는 상황이고 지금 현재 연간 한 3,000톤 가량이 배출되는 걸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렇게 많이 나오는 이유가 요새 경제 활동이 또 많아지다 보니까 육상 쓰레기가 해안으로 떠밀려오는 경우가 거의 90%, 나머지 한 10%가 어업 활동에서 나오는 폐허구 이런 걸로 추정되고 있는데 주로 이제 우수기 한 6월, 7월, 그다음에 태풍 만휴 10월경 이런 때에 많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 지금 현재는 한 10억 정도 예산을 가지고 읍면동에 예산 재배정해 갖고 이 장비하고 또 기간제를 고용해서 치우는 방법이 있고 또 민간 또 자율적으로 우리 각 읍면동의 자생단체와
혹은 또 기업체 이런 여러 기관 단체가 봉사 차원에서 자율수고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다만 이제 우리가 그 인력하고 장비가 투입되기 어려운 우리 테트라포트나 이래 또 해안 절벽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참 수고에 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 의원님께서 그 제안하신 그 육상환경미화원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그 11월 달에 한 달 전에 우리 포항시 해양 쓰레기 관리 정책 수립 연구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여기에 그 육상과 같은 해양 그 환경 미화원을 직접 채용하는 방식, 또 그리고 우리가 전문 용역 업체에 위탁을 주는 방식, 마지막으로 지금과 같은 바다 환경 지킴이 사업을 확대하는 방안, 이런 여러 가지 방안을 가지고 또 효과 분석하고 또 비용 산정 모든 부분을 고려해서 가장 좋은 대안을 찾아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현재 그 해양 쓰레기는 버리는 사람은 있으나 책임지고 수거하는 사람은 없다. 현재 그거고, 그 다음에 또, 대한민국이 3년이 예, 전정은 보충 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예, 보충 질문은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20분 이내입니다. 계속해서 질문해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 쓰레기도 육상 쓰레기와 비슷하게 전문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해양에 관련된 전문 쓰레기 어떤 수거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전담부서 신설 때부터, 꾸준하게 그 신설 전부터 그렇다면은 전담부서 만드는데 나도 동의하니까 해양환경미화원 선발하자. 그래서 그 부분에 일부적인 어떤 동의는 받았었거든요. 근데 지금 계속 지지부진한 거야, 이게. 어느 지자체도 하고 있는 하지 않는 사업이다 보니까 굉장히 주저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았고, 그래서 저희들은 그 1차 세미나 때 이제 10월 달이었죠. 10월 28일 그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김경신 박사하고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윤종두 박사를 초빙해가지고 포항의 해양쓰레기 그 저감과 해양환경미화원 선발을 목적에 두고 세미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차 세미나로는 심원준 박사님이라고 해양과학기술원에 계시는데 알고 보니까 이분이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그 연구자로 2024년에 선정이 되셨고, 그다음에 홍선옥 박사님,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홍선옥 박사님을 12월 24일에 초빙을 해서 2차 세미나를 할 예정인데, 집행부에서 너무 이거 한 거 아니냐, 왜 이렇게 지지부진하냐, 지금 전담부서 만들어진 데가 언젠데 이 해양환경미화원에 내가 그런 관심을 갖고 계속 노력을 하고 해달라는 주문이 있었는데 좀 지지부진한 것 같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그때 그 해양정책 간담회 때 저도 그때 참석했지 않습니까? 어머니께서는 뭐 지지부진하다고 그 말씀을 하셨지만은 이 부분은 우리 시에서 판단한 부분은 꼭 지지부진하다는 이런 측면보다도 그 해양 환경미화원을 육상과 같이 운영하자는 취지는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적으로 해양 쓰레기가 아까 제가 주로 우수기 때 많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육상과 같은 환경미화원을 채용하게 되면 1년 365일을 이런 부분들 비용을 지급해야 될 분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또 그리고 예를 들면 12개 읍면동에 한 면에 2명씩을 채용한다 하면 24명이 하면 이분들만 가지고는 단기간에 태풍이나 우수기 때 오는 많은 쓰레기를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어떤 우리가 사람 한꺼번에 한 읍면에 필요하면 한 20, 30명이라도 투입할 수 있는, 그래서 한
하루 이틀 만에 쓰레기를 치워야 되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거 지금 현재 제도가 그 환경 그 전문미화원보다는 더 효율적이라도 판단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그 있는 거고, 단지 그렇다면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부분들에서 좀 더 깊이 있게 연구해보자는 취지에서 현재 용역을 지금 발주해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쓰레기, 해양 쓰레기는 밀려왔다, 밀려갔다, 밀려왔다, 밀려갔다. 누구의 어떤 관심도 없이 방치되고 있다는 사실은 그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쓰레기를 치운다 할지라도 진짜 좀 유명한 해수욕장 어르신들이 주로 이렇게 수거를 하고 계시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좀 이게 우리 한국의 해양이 세계에서 플라스틱 농도가 두 번째, 세 번째로 높아요. 조금 몇 년 뒤, 정확한 몇 년도는 모르겠는데, 그 해양의 어떤 고기 생물의 양보다도 쓰레기의 양이 이제 조만간 많아진답니다. 지자체에서라도 가장 효과적으로 해양 쓰레기를 치울 수 있는 곳이 지자체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전담 요원이 한 10명 정도 있어도 향후 한 3년 이내에는 포항의 해양 쓰레기 다 못 치웁니다. 그 정도로 지금 제가 곳곳에 다녀본 결과 진짜 한 곳에 가도 몇 트럭이 나올 거예요,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감안을 하시고, 전문적인 용역을 좀 빨리 수립하시고, 저도 또 2차 세미나 또 용역을 통해서 결과를 도출하고, 그래서 해양 쓰레기가 좀 저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데 함께 노력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뭐 더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예. 그 추가 발언 기회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그 시에서 해양의 중요성을 인식해갖고 저는 7월 달에 그 해양수산국을 시설했습니다. 그 바다 영토 또 확장하고 또 그를 통해서 글로벌 해양 중추 도시를 도약해서 우리 그 시민들의 또 자부심을 좀 높이고 또 경제 활동을 창출해야 된다는 우리 이강덕 시장 또 철학이 그렇게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실현하고 또 우리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우리가 좀 더 많은 그 고민을 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해양 R&D 센터를 기반으로 하는 이 해양 신산업 육성, 또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 조성 같은 이런 이제 수산업 혁신, 그리고 또 북극 항로 개척과 같은 이런 영릴만한 기능 확장, 이런 부분들이 우리 시가 앞으로 우선적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마리나 시설 확충하고 또 국제 해양 스포츠 유치, 그리고 또 해수장별 특화 사업 등을 통해서 우리가 해양 레저 일본지로 도약해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생각하면 해양 쓰레기 처리 문제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오늘 이렇게 질문하신 내용들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고민하고 해양 쓰레기가 해양 관광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우리 시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포항 시민 여러분, 중앙동과 죽도동 원도심의 주민들은 포항 발전을 위한 대성적 차원에서 아무런 조건 없이 시청과 역의 이전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제는 쇠퇴한 원도심에 새 생명의 숨결을 불어넣어 지역 활성화뿐만 아니라 시민 모두가 더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청정한 해양 환경의 가장 큰 기본은 시민들의 관심입니다. 포항의 깨끗한 바다를 위해 시민들께서 항상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모두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